무더위 사온 이사말로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실장이 놀랬어요. 제가 그냥 갑자기 화요일로 이사온 이사말로 이렇게 하니까 9회 말 투아웃 지금 제가 보니까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3볼에 몰렸어 지금 타자가. 네. 이런 지가 한참 됐어요. 예? 이사 말로는 맞아요. 근데 말로는 맞냐는 얘기는 9회 말 주자 없음. 예. 점수 차이 꽤 나고. 그렇죠. 예. 그저 한 3점 차이 나는데 2-3할로 홈런 치면 역전인데 네. 그것도 아니고 점수 차이 꽤 나고 상대 마무리 투수는 어마어마한 오승환 플러스 김병현 플러스 임창용 플러스 이런 마무리 투수인데 타자는 일할 때 타자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네. 예? 네. 이런 상황입니다. 모 당이. 네. 근데 그 당에 대해서 사실상 식물 상태라고 진단해줬던데 그건 왜 그래요? 뭐 오늘도 여러 보도가 났지만은 이제 네. 대두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표현이.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예. 뭐 한동훈 제명, 김종혁 당적 박탈, 예. 배현진 이 당원권 정지 요건 되는데 나머지가 되느냐? 당명 개정 뭐 안 되죠. 예. 거기다가 지금 뭐 공관위에서 이것저것 뭐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공관위원 2명, 1명입니까? 2명입니까? 뭐 이렇게 예. 아웃됐고 전력 문제로 예. 인재영입위원회가 뭐 오늘인가 어젠가 한다고 하는데 공관위원 2명 교체하고 인재영입위원회는 아직 안 떴죠. 예. 근데 아니 떴는데 뭐 움직이고 있잖아요. 조정훈 의원. 근데 다시 조정훈 위원이 위원장. 제가 이게 총선이면 모르겠는데 예. 지방선거에서 인재영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계속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해요. 좀 다른가요? 아니 제가 이제 바깥에 무슨 전문가라고 쳐요. 예. 근데 저한테 이 자리에 나와 달라. 어. 뭘 제안하는 거죠, 저한테? 오, 그렇구나. 총선 그러네. 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의원 비례, 예. 뭐 경북 도의원 비례 1, 2번 이 정도는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좋은 분들 많이 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되게 지명도가 높은 이런 사람들 뭐 옛날에 안철수다. 예.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긴 어렵잖아요. 평소에도.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뭘 주겠다는 건지 이정현 위원장은 뭐 현역 단체장들을 뭐 혼내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예컨대 오세훈하고 토론해가지고 혼내라. 제가 똑똑하긴 합니다만은 그 오시장하고 그 소홀에 대해 가지고 토론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기관은 당무감사위하고 윤리위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드락 상태라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사실 이게 분수령이었잖아요. 막 그런 평가 많았잖아요. 1심 판결 나고 나서 장 대표가 뭐라고 얘기할까? 네. 대부분 절연을 할까 말까 이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절연도 절연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좀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보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죠. 좋은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절연과 절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 원칙이 돼야 되고 뭐 앞에도 법사남이 있었지만은 제가 약간 갸웃거려지던 게 많은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이게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많이 있겠죠. 숫자로 되면은 뭐 여러분이 있겠죠. 근데 1000명 중에 100명이면 그럼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10%예요. 예. 그런 것이 이제 생각과 다르고 그리고 분수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연말부터 계속 분수령입니다. 연내 뭐 한다라고 했다가 밀렸어요, 이제 뭐 그 12월 3일 그 개엄 1주년이 있었고 그리고 뭐 1월 8일인가 뭐 혁신안 낸다고 했었고 한동훈 제명한다면은 뭐 바뀐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최근에 보니까 3월까지 이렇게 가고 4월부터 바뀐다. 그 얘기. 이러면은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뭐 이제 믿어주겠냐는 거죠. 그 장 대표도 어쨌든 지방선거는 이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승부처가 그거
못 이기면 나는 정치 생명 끝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 계획을 엿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앞서 윤 실장 잠시 언급했던 내용인데 저희 SBS의 박찬범 기자가 장 대표와 및 장 대표 주변을 취재해가지고 저는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죠? 예, 재밌었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잘 보여준 기사였으니까. 박찬범 기자 SBS 취재 파일을 보면 있거든요. 장 대표 주변의 생각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저희가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가 이거예요. 장 대표가 이번 설 연휴에 지상파 여론조사를 유심히 살폈는데 특히 관심 있게 본 게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망과 평가,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향후 당 운영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성향의 강한 세력까지 폭넓게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었는데 보니까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난 11일에서 13일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조사한 조사인데 국민의힘이 지지층이라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40%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 선고를 전망했다. 그다음에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한 지난 11일에서 13일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53%가 무죄 선고를 전망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이 향후 당 운영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성향의 강한 세력까지 폭넓게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30%가 매우 공감한다. 41%가 어느 정도 공감한다. 요걸 보고 우리 당의 지지층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어제 의총에서도 그 이야기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70% 정도가 나하고 이제 생각이 같다. 이게 아마 MBC 그 보도에 대한 것 같은데 여론조사에 대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말하자면 뭐 모의고사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 투표 선거를 앞둔 우리가 모의고사 이 답안지라는 성적표를 받으면은 점수 뭐 전체 등수, 그다음 뭐 국영수 이렇게 중심으로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 음악, 미술, 체육에서는 내가 이렇게 앞서는 부분이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데 전체 등수 같은 건 전체 지지율.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야당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데서 이제 형편이 없고 그다음 뭐 주요 과목이 정청래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 다 안 좋은 평가. 또 뭐 심지어 한동훈 제명이 이제 도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거는 제쳐놓고 요걸 보는 거.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본인한테 유리한 지표만 뽑아서 보는 거. 그리고요. 자. SBS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40%가 윤 전 대통령 무죄 선고 전망, MBC에서는 뭐 이게 70%, 50% 이 두 여론조사 다 국힘 지지율이 한 23, 4% 정도 나왔을 거예요. 23 곱하기 0.4 하면은 이제 9가 되는 거고 23 4 곱하기 0.5 하면은 뭐 10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숫자는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수 있. 그 짠물 이론. 그렇죠. 이 예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성향까지 강한 세력까지 폭넓게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한 자리 뭐 10%대로 떨어지면 더 높아질 거예요. 이 여론은. 이거는 당이 민심하고 점점 괴리되고 있다라는 건데 괴리된 민심을 가지고 우리의 전략으로 삼겠다라는 거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장 대표가 자 이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설득하고 있는데 하고 있냐? 장 대표는 그 뭐 절연과 절연한다 이걸 해놓고 또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뭐 그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재명 정부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이제 지적하고 야당으로서 좋은 사람들 데리고 오고 그 앞에는 또 뭐 당명 개정까지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냐는 거죠. 그리고 여론조사 이야기 하나 하자면은 장 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지금 슥 들어가 버린 게 이번 지방선거부터 16세 투표한다. 당내에서 여론조사니까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뚜껑 열어보니까 전체에서 뭐 10몇 % 국민들 가운데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당내 여론조사라든지 이게 전체 유권자 기준 놓고 보면은 너무 편협한 결과가 나온다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바깥에 모의고사 성적표하고 이제 좀 뭐 유수의 기관들이 한 것하고 당내 이게 틀리면은
바깥에 하는 쪽으로 좀 맞춰가려는 보정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저거 계속 없다. 보지 마라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틀린 나침판을 들고 있으면은 뭐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 하나는 당내 지지층 여론조사 보고 지금 막 고무됐다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그 앞서 박찬범 기자 SBS 취재 파일에 따르면 요 얘기 나와요. 앞서 이제 윤 시장이 얘기했던 네. 건데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중도 외연 확장의 골든타임은 4, 5월이다. 그러니까 1, 2월에는 지금 이렇게 2월까지는 지지층 막 결집시켜 놓고 3월부터 새로운 정책 공약 등을 소개하고 공관위의 공처 발표를 통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함께 이뤄내고 그리고 4, 5월쯤 정부 여당발 악재가 터지면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다. 이게 평소라도 네. 평소 지방선거에서는 이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라든지 네. 지난 지방선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아주 신인들이 등장해가지고 예. 한 게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한 2010년경에 이명박 정부 초에 예. 안희정, 이광재 그 사람이 충청 강원 나와가지고 뭐 우리 그 당시에 야권에서 이제 새로운 주자다, 포스트 노무현이다. 근데 그 안희정, 이광재도 원래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컨대 국회의원이 예. 그 총선으로 나가 뭐 배현진이 예. 서울시장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뭐 우재준이 대구시장 나가겠다. 이런 식의 변화였던 거지. 밖에서 뭐 데리고 온 거는 옛날에 이 진대재 장관을 경기도지사 한 그 정도인 건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능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훌륭한 사람을 청년 중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뭐 동대문 구청장을 우리 공천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전체 판에 뭐 영향을 미치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정책에 대해 가지고도 어제 보면은 국힘에서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 가지고 경론을 벌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장동혁 대표와 이 지도부가 충청 통합이라든지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 뭐 키를 잡고 방향성을 잡고 이야기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대표도 지금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예. 우리 같이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 이슈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 예. 그 충분히 제가 생각에 여당 대표 입장에서 제안할 만한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도 뭔가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 없단 말이에요. 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예. 대구 경북 통합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막 많아요. 많으니까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충청남도하고 대전 통합은 제가 어제 세 보니까 국회의원 3명이에요. 장동혁, 성일종, 시민사회 주석의 강승규 예. 세 분이에요. 그럼 논의가 잘 되겠냐라는 거죠. 아니 그리고 하나 더 나오거든요. 취재파일 기본적인 장 대표의 생각 기본은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다. 총선과 대선에 비해서 50%발 안쪽이다. 그러니까 누가 투표장을 적극 투표층이 투표장 많이 끌어들이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잡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그것도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늘 선거 때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한번 이 좀 역사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다 틀렸어요.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서. 지지층만 잡으면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해가지고 다 졌네? 그 됐나요? 예. 그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하나 이겼는데 그때는 윤석열하고 이제 거리를 두는 그 한동훈 대표 시절에 그걸로 이겼고 탄핵 그 국면에서 4월달에 작년 4월달에 몇 군데 재보궐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부산교육감, 뭐 거제도, 국민의힘 유리한 지역들 다 졌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윤어게인 하고 있는 분들이 막 올라와 있고 기억하실 텐데 전한기 씨하고 손현보 목사 이런 분들 나경원, 원희룡, 김기현 다 나서가지고 했는데 참패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근데 항상 장 대표가 지지층 결집 얘기하는 때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지지층을 어디까지 얘기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나갔을 때 찍었던 지지층까지를 다 지지층이라고 보면 그걸 결집하면 총선 지선 이기겠죠. 한 50% 되니까. 그럼요. 예,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윤어게인 하고 있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주장하는
그 사람들만 지지층이라고 생각하고 결집하면 지금 이 숫자 생각보다 지지층 많아요. 여론조사로 이야기하자면은 예. 그 장 대표 쪽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게 ARS 여론조사가 중요하다. 예.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이제 이재명 정부한테 불이익을 얻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지지한다고 말을 잘 못하지만 ARS는 이제 붙어 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때 늘 말씀드렸던 게 이게 선거 때가 되면 수렴한다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ARS가 전화 면접 쪽으로 수렴하고 있잖아요. ARS가 전화. 그럼 장 대표 생각이랑 반대로 가는 거네 지금. 그러니까 그 장 대표나 그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ARS는 당당하게 지지층 결집한다. 에서도 예. 빠지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장 대표가 진짜 좀 변해가지고 윤호개인하고 딱 절연하고 이렇게 선거를 쇄신해서 선거를 제가 제일 좋을 건데 지난번 저 다 입장 발표를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선택지가- 연말부터 시간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12월에 이렇게 좀 했으면은 한 1월, 2월은 시끄러웠을 거예요. 이 반발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반발을 좀 누르고 당이 이제 그 절연해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한 1, 2월 동안 마련하고 그럼 3월, 4월부터 공천하고 해가지고 쭉 나가면은 그런 타임 스케줄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성적이 계속 안 좋은데 처음에는 나는 이제 6개월 공부 계획표가 있다. 그러다가 나 4개월 계획표가 있다. 그러다가 3개월 계획표가 있다.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선택지가 장 대표 체제로 그냥 쭉 치르는 거하고 아니면 장 대표 내려오고 비대위 체제로 치르는 거하고 어느 게 나아요? 아니 뭐 저는 이제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왜요? 시간이 얼마 별로 없어서? 없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 한다고 무슨 뭐 답이 뭐 있겠느냐? 그리고 비대위 뭐 할 사람이라도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장 대표 입장 우리가 지금 본 거는 선거 승리를 위한 지평에서 보면은 시간이 이제 없고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 아닌데 당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유리해지는 거다. 이걸 아주 축소시켜 보면은 어제 의총 뭐 10시 반부터 했다면서요. 점심도 안 먹고. 자, 의총 가가지고 이야기 쫙 하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앞에 당면 개정 1시간 반.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통합 1시간 이야기하면 시간이 작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라는 게 우리 편이다. 이 계획표 안에서는 진짜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러네 시간은 우리 편이다. 네. 끝났어 의총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여 투쟁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얘기야. 네. 대여 투쟁으로 돌파가 찬다. 어제 이제 나경원 의원도 의총 끝나고 저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할 때 보니까 뭐 지금 이제는 당내 문제보다 대여 투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장 대표도 지금 뭐 SNS로 대통령하고 부동산 이슈로 또 한판 붙고 그 다음에 뭐 필리버스터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대여 투쟁으로 돌파가 찾는다는데 이거 어떻게 봐요? 국민의힘이 그 장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 하고 그 일주일 단식하고 저도 그 뭐 때문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쌍특검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법개혁 3법하고 부동산 이슈로 또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제 힘이 붙을 거냐. 그럼 이게 중도층이 볼 때 국민의힘한테 그래 그 말이 맞지 될 거냐. 저는 되게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변화할 자세가 돼 있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야당 회초리인데 이 회초리가 웬만해야 내 손에 드는데 이 회초리에는 막 오물도 묻어 있고 가시가 막 많으니까 못 드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정책 역량이 가능하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상징성을 가진 인물들이 있느냐. 장동혁 대표 부동산 이야기하면은 민주당에서 집이 6채 반사 이렇게 하고 뭐 사법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내란범 뭐 또 장해산 반사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이야기 또 꺼내기 그렇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막 그때 이제 제명되기 전에 싸울 적에 론스타 건이라든지 이 상고 취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상징성과 뭐 능력이 뒷받침돼 있었으니까 론스타도 본인이 시작한 야당이 거고. 주춤했지 않습니까? 여당이 주춤했지 않습니까? 먹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초리는 버려놓고 하니까 먹히겠냐? 그리고 뭐 어제도 이 론스타보다는 좀 작습니다만 엘리엇에 대해 가지고도 정성호 장관이 직접 브리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이게 정성호 장관이 뭐 직접 그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시작한 거죠.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이게 배임죄다 되지도 않을 거 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했던 거잖아요. 예.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카드인데 그 카드들은 다 버려놓고 뭐 경제 같은 경우에 윤희숙 전 의원 지금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라고 나서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런 카드들은 버려놓고 뭘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냐. 신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 한국에 그렇게 훌륭한 정치 신인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예. 훌륭한 젊은이들이 많겠죠. 근데 그분들한테 와가지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건 당의 몫인데 그게 돼 있느냐. 알겠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잠깐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선거 연령 만 16세 하향 조정 이거에 대해서 한국갤럽이 지난 2월 10일에서 12일까지 조사한 건데 선거 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77%, 찬성이 18% 나왔다는 점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